시어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문득 동서가 첫 인사를 오던 날이 생각납니다. 시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기 전 서방님이 우리 부부에게 먼저 소개해줬거든요. 동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한 카페에서 대화를 하던 중 동서가 제게 다짜고짜 물었어요. 민수 씨랑 곧 결혼할 예정이니까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불러주면 나야 오히려 고맙죠. 그게 당연한 건데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네? 그게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는 거죠. 그럼 말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먼저 만나자고 한 이유부터 말할게요. 저는 시댁가족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형님도 그 부분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거리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예요. 형님도 결혼해서 겪어봤으니 더 잘 아시겠지만 시댁가족들과 친정가족들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낼 생각입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근데 우리 시어머님은 좀 다른 분이신데? 제가 시어머님에 대해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동서가 제 말을 가로막으며 급히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요. 모든 시어머니는 다 똑같죠. 당신 아들만 귀하게 생각하고 며느리들을 그냥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시어머니들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민수 씨한테 들어보니 형님도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면서요. 그러고 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홀시어머니 모시고 마치 노예처럼 살고 있다면서요. 동서의 입에서 막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노예라니요? 저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그렇게 사는 걸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원래부터 그런 생활에 익숙한 그런 분이신 건가요?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민수 씨한테 듣기로는 결혼하고 나서 회사 그만뒀다면서요? 시어머니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라고 했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그게 맞긴 한데요. 거보세요, 맞잖아요. 요즘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완전 정신 나갔다는 소리만 들을걸요? 아니 어떤 시어머니가 회사 잘 다니고 있는 며느리한테 결혼하고 나서 회사 관두고 살림을 하라고 해요?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도 문제인데 형님도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시어머니가 회사 그만두라고 했다고 바로 그만뒀다면서요? 저기 그게 그렇긴 한데 암튼 저는 형님의 그런 노예 근성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댁가족들하고 거리를 두고 생활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형님도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형님한테 민폐 끼치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혼 전부터 너무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안 봤으면 좋겠네요. 아니 말은 정확히 해야죠. 제가 색안경을 끼고 보다니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 중에 틀린 말 없잖아요? 회사까지 그만두고 학가에서 시어머니 시중 들면서 살고 있는 거 맞잖아요. 동서가 잔뜩 흥분까지 한 채 저를 바라봤는데요.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우리를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 그럼 서로 편한 대로 하시죠. 연주씨, 아니지 재수씨 말은 서로 거리를 두고 살자는 그런 말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버님이랑은 뭔가 얘기가 통하네요. 아주버님, 형님이랑 사시느라 참 답답하시겠어요. 암튼 앞으로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자고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실 수 있는 거죠? 재수씨 생각이 그렇다면야 우리가 따라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도 따로 말할 생각인가요? 그럼요. 나중에 인사드리러 갈 때 그렇게 말할 생각입니다. 동서가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우리를 둘러봤어요. 그런 동서를 말리고 싶었지만 동서의 생각은 이미 확고해 보였기에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한다 해도 통할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서방님이 동서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어요. 엄마, 다음 주 주말에 연주가 인사 온다고 하는데 시간 괜찮아? 난 괜찮은데 큰애 니들은 어때? 시간 괜찮니? 네, 다음 주 주말이면 저희도 시간 괜찮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시어머님이 대답하셨고
얼마 뒤 동서가 인사를 왔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하는 동안 남편과 저는 동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동서의 성격이 많이 까칠해 보였기에 괜시레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다짜고짜 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알기로는 매년 아버님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뭐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애들 아빠가 좋아하던 음식 만들어서 추억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지. 근데 그건 왜 묻는 거냐? 근데 저는 앞으로 제사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그렇구나. 왜? 혹시 종교 때문에 그런 거니? 아니요. 우리 집에서도 제사는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나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얼굴도 모르는 분들 제사를 위해서 시간과 노동을 낭비하는 것은 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비합리적? 네, 그렇잖아요. 말이 돌아가신 분 추억하는 거라고 하지만 힘들게 음식 만들어서 결국 산 사람들이 다 먹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문화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제사에 참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저는 앞으로 되도록이면 시댁 행사에 참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나 그런 날도 굳이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말을 요약해보자면 넌 그냥 합리적인 며느리로 지내고 싶다 그 말인 거지? 네, 맞습니다. 그거 참 안타깝구나. 난 딸이 없어서 며느리랑 딸처럼 지내고 싶었거든. 그래서 큰애랑도 엄마랑 딸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고 말이다. 시어머님이 동서와 저를 번갈아 가며 바라봤는데요. 동서가 시어머님의 말을 딱 자르며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어머님이 형님을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 말이에요. 근데 형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머님의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해도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딸처럼 지낼 수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니? 이상하구나. 우리 큰애랑 나는 진짜 엄마랑 딸처럼 지내고 있는데 안 그러니 큰애야? 네? 어머니 맞습니다. 저기 연주씨, 아닌지 동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나 본데 우리는 정말로 엄마랑 딸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형님, 이쯤 했으면 그냥 사실대로 말씀하시죠. 아니, 뭘 사실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제사나 그런 것도 별로 힘들 것도 없고 그래요. 거짓말을 하려면 적당히 하셔야죠. 어머님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셨다면서요? 요즘 형님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요. 어머님, 어떻게 결혼했다고 며느리한테 회사를 그만두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진짜 엄청 개념 없다는 소리 들을걸요? 동서의 입에서는 마치 모터라도 단 듯이 말들이 술술술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서방님이 혼비백산한 채 동서를 뜯어말렸습니다. 연주야, 너 왜 그래? 형수님 회사 그만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 그 이유가 제사도 지내야 하고 명절 음식도 해야 하고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같이 여행도 가야 해서 그런 거라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머님 뒤치다거리 하느라 그만둔 거잖아. 요즘 어떤 며느리가 그러고 살고 있어? 이건 완전 잘못된 거라니까. 연주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건 형수님도 좋아서 하는 거라니까. 민수 씨 가족들이 제일 문제인 거야.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그런 걸 좋아하겠어? 그 뒤에도 동서는 한동안 시댁의 문제점에 대해서 떠들어댔는데요. 동서의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님이 조용히 한마디를 했어요. 그렇구나. 합리적인 네 말 잘 들었다. 그럼 넌 앞으로 우리랑 거리를 두고 생활하고 싶다 그 말인 거지? 그러면 되는 거다 그 말인 거지? 네, 맞아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결혼하고 나서 넌 제사나 명절 그리고 모든 행사에 참석하지 말거라. 그럼 된 거지? 진짜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시네요. 저는 어머님이 완전 꽉 막히신 분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형님한테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뭐하게. 서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자고 해놓고는 뭐가 그리도 궁금해.
하긴 그렇네요. 암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럼 난 앞으로 널 딱 며느리로만 대해주마. 네, 감사합니다. 동서가 신이 난 채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서방님만이 시어머님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동서가 돌아간 뒤 남편이 서방님에게 걱정스레 물었어요.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냐? 아무리 봐도 우리 집하고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데. 사실 연주가 지금 홀몸이 아니야. 뭐? 홀몸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나 곧 아빠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나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너 진짜 어떡하냐?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 또한 긴 한숨을 내실 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동서와 서방님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을 하고 난 뒤 동서의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결혼 전에 말했던 것처럼 동서는 적당한 거리, 아니죠. 어마어마한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동서에게 별 관심도 없었는데요. 어차피 동서 없이도 잘 지냈었기에 동서가 들어오기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제게 물었어요. 예, 우리 이번에는 스위스로 가기로 했는데 음식을 단단히 준비해 가자꾸나. 저번에도 컵라면이 많이 부족했었잖니. 좀 매콤한 걸로 많이 준비해 가자꾸나. 어머님, 조금 있으면 동서 출산할 텐데 여행 가도 괜찮을까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결혼 전에 우리랑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잖니. 그냥 서로 연락 안 하고 사는 게 좋은 거야. 괜시레 상관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는다. 그렇긴 한데 다른 일도 아니고 출산이라 좀 걸려서요. 걸릴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이미 내 친구들하고 날짜 다 맞춘 거라 바꾸지도 못한다. 난 무조건 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네가 들어온 뒤로 요즘 내가 기가 산다 그 말이야. 내 친구들이 너 보면서 딸보다 낫다는 말을 얼마나 하는지 모른다. 에이,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없긴 왜 없어. 딸도 너처럼 하기 힘들 거야.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는지 모르겠구나. 동서의 출산 날짜가 임박해 왔기에 약간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어머님은 상관조차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결혼 전 동서가 했던 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동서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제게 넌지시 말을 꺼냈거든요. 니들 결혼하고 나면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자꾸나. 집도 크고 하니까 나중에 니들 애 낳더라도 좋지 않겠냐. 거기다 내가 애도 같이 봐주면 더 좋을 거고 말이다. 엄마, 갑자기 그런 말을 꺼내면 그렇지. 우린 따로 살 거야. 하긴 뭐 요즘 어느 며느리가 홀시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하겠어. 나도 그냥 한번 해본 말이다. 예, 너도 너무 마음 쓰지는 마라. 사실 내가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계를 해서 자주 여행을 다니고 있거든. 친구들은 다들 딸이 있어서 여행 갈 때 데리고 오고 그러거든. 난 그게 그렇게 부럽지 뭐니.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렇게 지내야지라는 로망 같은 것이 있었어. 근데 내 친구들이 나 같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하더구나. 그 뒤에는 그냥 맘 접었다. 엄마도 알면서 마음 불편하게 그런 걸 왜 물어보고 그래? 그냥 한번 말이나 꺼내보고 싶어서 그랬지. 시어머님이 씁쓸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유난히도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아들만 둘이었기에 셋째를 낳으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다고 하네요. 그러다 시아버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시어머님께 첫 인사를 드리고 오던 그날 남편이 미안한 듯 제게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진짜 미안해. 우리 엄마가 갑자기 그런 말을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근데 엄마랑 아버지가 딸을 진짜 많이 원했었거든. 그래서 자기랑 딸같이 그렇게 지내고 싶은 모양이야. 그치만 걱정하지 마. 내가 중간에서 역할 잘할 테니까. 자기랑 동생까지 결혼하고 나면 혼자 지내셔야 하는데 집이 엄청 크긴 하더라.
그 집이 아버지랑 엄마랑 처음으로 산 집이라서 아무래도 더 애착이 가나 보더라고. 암튼 너무 신경을 쓰지 마. 남편이 저를 몇 번이나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시어머님을 만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맘 한켠이 짠해왔는데요. 저를 만나기라도 하면 시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곤 했거든요. 예, 우리 저기 가서 같이 머리 할까? 예, 내 친구들 보니까 저런 액세서리 가게에서 딸이랑 쇼핑하고 그러던데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볼까? 라며 제 눈치를 보곤 했거든요. 그렇게 한참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딸이 없었던 시어머님이 나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하고 싶은 것들을 노트에 빼곡히 적어 놓으신 채 며느리가 들어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저와 함께 하길 원하셨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동서처럼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워낙 제 눈치를 보셨기에 점점 짠한 마음이 들어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제 성격이 동서처럼 매몰차게 거절해버리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암튼 그 뒤로도 시어머님과 저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러면서 조금씩 제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이게 말이죠. 만약 시어머님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시어머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그런 분이셨거든요. 어느 날은 둘이서 시아버님의 낙골당도 다녀왔는데요. 여보, 우리 맏며느리 진이야. 당신도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나 진이랑 미용실도 같이 가봤고 백화점도 같이 가봤지 뭐야. 당신도 딸이 있었으면 그렇게 지내보고 싶다고 했잖아. 당신 있었음 진이 진짜 예뻐했을 텐데. 그리고 다음 여행 가는 건 진이도 같이 가기로 했어.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지 뭐야. 근데 요즘 들어 당신이 더 보고 싶네. 당신까지 있었다면 더 완벽했을 텐데. 시어머님이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셨어요. 아마도 그러면서 조금씩 제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그 뒤부터는 시어머님과 정말 많이 가까워져 갔거든요. 시댁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먼저 말한 것도 저였으니까요. 거기다 동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회사도 시어머님이 먼저 그만두라고 말을 하긴 했었지만 집안 살림을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저는 친정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억지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랑은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일을 돈 때문에 하면서 버텨온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고요. 그리고는 시어머님이랑 남편이 항상 뒤에서 묵묵히 도와줬습니다. 혹여나 공부를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가기라도 하는 날이면 시어머님이 데리러 오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살면서 친정 부모님은 저를 돈줄로만 생각했었기에 그런 대접은 처음 받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랬으니 시어머님은 제게 엄마나 다름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님은 동서가 들어오면 동서랑도 잘 지내고 싶다는 로망 같은 것이 있었어요. 저랑도 잘 지냈으니 동서랑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님의 로망은 동서가 첫 인사를 오던 그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고 시어머님은 바로 마음 정리를 하셨습니다. 암튼 우리는 동서와 철저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동서 또한 그러한 것들이 꽤나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오히려 좋아하는 듯해 보였고요. 동서가 출산했을 때도 시어머님이 그냥 돈만 보냈지만 동서는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잘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던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긴 건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시어머님에게 조금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출산을 하고 난 뒤에도 혹시나 제가 힘들기라도 할까봐 시어머님이 많이 돌봐주셨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은 육아 카페까지 가입하셔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모조리 준비를 해줬어요. 나중에 보니 육아용품 중에 정말 신기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거기다 아들이 태어난 뒤 시어머님은 SNS 활동도 활발히 하셨는데요. 시어머님이 글도 잘 쓰는 편이었기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꽤 많은 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의 SNS를 본 동서가 아주 오랜만에 시댁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서방님 혼자만 오는 날이 많았기에 우리는 결혼식 이후 동서의 얼굴을 본 게 손을 꼽을 정도였는데요. 어머, 네가 이런 누추한 것까지 웬일이니? 어머님 SNS 봤거든요? 어머, 그랬니? 나 요즘 그거 하는 재미에 푹 빠졌잖니. 그래서 요즘 우리 딸한테 엄청 혼나기도 한다. 딸이요? 어머님이 딸이 어딨어요? 기억 안 나니? 전에 네 형님이랑 나는 엄마와 딸처럼 지낸다고 했잖니. 시어머님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그런 형님을 딸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엄마랑 딸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 혹시 형님 의견도 안 물어보고 혼자 결정하신 건 아니고요? 세상에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어떻게 엄마랑 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한테 네 생각을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구나. 우리도 네 생각을 존중해줬잖니. 그러니 그런 비방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시어머님이 딱 잘라서 말을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저 조금 서운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서운하다니? 뭐가 서운하단 말이냐? 그렇잖아요. 우리 딸도 분명히 어머님 손주인데 차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 우리 딸한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사주셨잖아요. 그거야. 네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고 찾아오지도 않았잖니. 저야 며느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던 거고 우리 딸은 어머님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챙겨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니? 너 출산했을 때도 네 남편한테 산후조리에 보태라고 돈도 보냈고 돌잔치 때도 금 사서 보냈잖니. 내가 알기로는 돌잔치도 친정 가족들끼리만 했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하는 건데 나는 손녀 얼굴이 기억도 잘 안 나더구나. 손녀 태어나고 한두 번 봤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고 한 건 넌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아니, 저는 이럴 줄 몰랐었죠. 아니, 이럴 줄 모르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집안 살림도 도우미 아주머니가 와서 다 하고 형님은 별로 하는 것도 없다면서요? 네 형님이 하는 게 없긴 왜 없어. 항상 내 옆에 딱 붙어서 나를 얼마나 잘 챙기는데. 그리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니. 너랑 네 형님은 엄연히 다르다고. 나한테 네 형님은 딸이고 너는 그냥 며느리잖니. 딸이랑 며느리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니? 네가 원하던 대로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왜 그러는 거냐? 아니, 그이한테 들어보니 이번에 형님 차도 사줬다면서요. 학벌도 그렇고 저는 직업도 좋은데 오히려 제가 더 대접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예, 난 결혼 전에 네가 말했던 것처럼 딱 며느리 대접만 해주고 있는 거니까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마렴. 네가 원하던 대로 해주고 있잖니. 그리고 학벌이나 네 직업 좋은 게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난 나한테 잘하는 네 형님이 100배, 1000배 훨씬 좋구나. 우리 바쁘니까 이만 가보거라. 시어머님이 서방님과 동서를 억지로 내보냈습니다. 그 바람에 동서가 신경질적으로 문을 닫고 나가버렸고요. 평소 시어머님은 다정다감한 성격이었지만 유난히도 동서에게만은 냉정하게 행동을 하셨는데요. 아마도 결혼 전 동서의 행동을 곱씹고 계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안사돈 어르신이 시어머니께 잠시 만나자고 집 근처로 찾아왔고 시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안사돈 어르신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곳에 안사돈 어르신과 동서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사부인 잘 지내셨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기 제가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 우리 딸이 그동안 실수를 좀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마도 결혼 전에 다른 사람들이 시댁과 거리를 유지하고 지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우리 딸이 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부인이 이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해할 게 뭐가 있다고요. 저는 지금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걸요. 괜찮습니다.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친하게 지내봐야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그게 사돈 맏며느리랑은 잘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 진이는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딸인걸요. 딸이랑 며느리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부인도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 마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시어머님이 딱 잘라서 말을 했고 옆에 있던 동서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는데요. 어머님, 제가 결혼 전에 말실수를 좀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 이러시는 거 엄연한 인격 모독입니다. 동서가 화를 참지 못한 채 사돈어르신 손을 잡아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이 손 좀 놔봐라. 네 승질머리가 그 모양이니까 사부인이 질릴만 하지. 이젠 나도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던지 말던지 해. 사부인, 이런 싹퉁바가지는 그냥 모른 척 하십시오. 제가 들어보니 혹시나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이러는 것 같은데 제 딸이지만 이런 며느리라면 저도 실례요.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엄마까지 이럴 거야? 됐어, 이 기집애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딨어 그래. 라며 안 사던 어르신이 동서를 밀친 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 동서는 한동안 조용했는데요.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동서와 서방님이 다시 집으로 찾아와서는 시어머님께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이번에 전세 올려달라고 하는데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엄마가 그때 어머님 만나고 난 뒤 애도 안 봐주고 연락도 안 돼서 지금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어머님이랑 형님이 우리 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할 만큼 했잖니. 니들 결혼할 때 전세금도 보태줬는데 무슨 돈을 또 달라고 하는 거냐? 큰애네는 여기 들어와서 살아서 그런 돈 해주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지. 그리고 시어머니랑 며느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해서 난 못 봐주겠구나. 그러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 순간 동서가 시어머님 앞에서 털썩 무릎까지 꿇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본디 결혼이라는 것이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하는 것인데 왜 자꾸 손을 벌리고 난리야. 모자란 돈은 대출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난 살다 너같이 개념 없고 얍삽한 며느리는 처음 본다. 형님한텐 다 해주시잖아요. 넌 왜 자꾸 네 형님 얘기는 꺼내고 그러냐? 네 형님은 결혼하자마자 내 딸이 됐다고 했잖니.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만 나가봐라. 시어머님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뒤에도 동서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시어머님께 빌어댔지만 시어머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요. 어머님, 동서 말대로 철이 없어서 그런 건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네 둘째 같은 애는 내가 돈 없으면 그냥 내다 버릴 그럴 인간이다. 적당히 성 긋고 지내는 게 최고야. 시어머님이 완강하게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어요. 결국 동서는 자포자기한 모양으로 시댁에 발걸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님 말씀이 맞았던 걸까요?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인지 포기를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서방님과 동서가 한참을 다투다가는 결국 동서가 회사까지 관두고 육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카가 잔병 치레가 많은 편으로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안 사던 어르신도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하니까요. 맞벌이를 하다 홀로 보니 많이 힘든 모양으로 꼴이 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헛웃음을 지으시며 한마디를 하셨어요. 거봐라, 둘째는 나를 돈으로밖에 안 보는 거다. 그러니 나도 딱 그 정도만 해주면 그만인 거야. 우리끼리나 잘 살자꾸나. 그렇게 우리는 동서의 얼굴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고 있답니다. 참 안타까웠던 것이 처음 동서를 만나던 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들었다 한들 믿지도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물론 시어머니라고 하면 진절머리가 난다는 분도 많겠지만 모든 시어머니가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시어머니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